야. 자, 농구도 하나 따고 돌아보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되게 잘 떠드시던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얘기하는 날입니다. 네, 기본소득. 자, 기본소득.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뭐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네. 네. 우리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재난 기본소득. 네. 그래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이제 이거의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영유아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 있으면 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동수당. 네. 그리고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나요? 노인 기초연금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아, 나 만 65세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노력하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나 그럼 노력 한번 해보려 그랬지. 노령연금. 근데 그것도 좋긴 하겠다. 노력하면 주는 거. 나 진짜 음.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그 만 65세 이상의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잡히는 사람들을 한 달에 이제 20만 원으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책정이 된 거는 30만 1,500원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뭐 그걸 상위라고 해야 돼? 하위라고 해야 돼? 아무튼 한 70%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세대에서의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 세대, 그러니까 청년지원금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중간을 이어주고 있는 가장 큰 그 모집단이 되고 있는 수에 대한 뭐 그 기본 소득에 준하는 지원 정책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 본 겁니다. 자, 기본소득을 내면은 어쨌든 이거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이죠. 세금이죠. 네. 세금은 누가 내죠? 국민들이 내죠.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더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자, 뭐 이런 약간은 공산주의인가요? 사회주의인가요? 이런 뭐 그럴 느낌이 수 있죠. 약간 풍겨요. 잘 네. 모르는 무지랭이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또 이것을 반대합니다. 또 음. 많은 국민들이. 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건 그만큼 가난한데도 이거를 반대한다. 왜 반대할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연한 애국심일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세금을 퍼준다 그러는 거에 대한 반감. 그게 이제 본인한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 그리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방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반자본주의 아닌가? 약간 이거 돈을 번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번 만큼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준다. 이거는 약간 자본주의랑은 조금 대척점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예전처럼 뭐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라 그러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거가 좀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딴 걸 앞두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역전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뛰어넘는 회사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구글을 뛰어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의 그 시장은 이런 대기업 그리고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공룡 기업들이 잠식해 나가고
그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시장 자체를 확대해 나갈 일만 남아있지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이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세력이나 어떤 그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이 존속하고 유지를 계속 이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들의 희생 또한 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감수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번 놈들이 기여를 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인력들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AI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 같고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지식이나 기술들을 갖고 있지 않는 직종의 사람들은 그 일자리들을 다 잃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소득이 줄면서 마땅히 그 소비가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 거대한 공룡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도 그거를 환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시장들도 당연히 그 명목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찌됐든 이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게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은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 이상이 그지 깽깽이가 되면 어차피 이런 기업들도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상해지네요. 근데 사회가 물론 동의를 해요. 그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 너무 심해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상위층이 하위층을 책임져야 되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그렇지 되면 않을까 싶어요. 정말 기형적인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뭐 불쌍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챙겨주기 시작하면은 노력할 의지도 사라질 거예요, 아마. 뭐 가만히 있어도 김밥이나 라면 정도는 도시락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해? 이미 내가 지금 열심히 해봤자 저기 올라갈 수 없어. 너무 격차가 커, 갭이 커. 그럼 계속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가장 밑에는 우려하는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한 상위 5%? 3%가 그 97%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위 3%도 뭔가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야겠죠. 진짜 지배계급이 된다. 영화에서 엘리시움에서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삶과 아예 시궁창의 삶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진다. 그 시궁창의 삶이 됐는데 기본소득이 주어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근데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가 아니고 이게 자본주의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러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의 이유니까 뭐 그런 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 자체는 이제 그 끝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마지막 말로를 보여주는 영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끝이 그렇게 될지언정 그래도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그 뭔가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기본소득일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조금씩은 마련이 돼야 그래도 마지막에 그 끝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간극에 있어서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쌓여져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네. 그게 약간 저도 뭐 아시다시피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노력이 뒷받침되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산 사람과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없다면 열심히 살 의미가 없어져요. 저는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산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움켜졌는데 그거를 얻기 위한 나의 시간과 피와 노력과 땀과 뭐 이런 거를 다 나중에 그래 너는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커져버리면 그리고 원동력이랄까? 그래 엔진이 그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칫하다가. 그래서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수 말씀하셨듯이 있어요. 너무 예. 극단적으로 정책을 피기보다는 진짜로 조심스럽게 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깊이 보진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나눠줌에 있어서의 어떤 기조는 있었거든요. 헤드라인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런 정도로.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면 뭐 진짜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없이 뭐 이런 거를 단순히 혜택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무료해지고 그리고 책임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아니 부분들도 좀 엄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병원 뭐 다니고 막 의사 되고 했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과 뭐 예쁘고 착하고 이런 집안도 괜찮고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가난해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뭐 의대도 갈 돈도 없어. 의대를 갈 노력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이야. 알게 모르게 세상에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패배주의에 약간 찌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약간 사회 악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괜히 그래서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선택적 복지, 뭐 핀셋 복지,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자.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근데 우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데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는 서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전체적인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럴 시점이 다가왔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공감합니다. 기본소득 그래서 준비는 하자.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너무 네. 찬양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라기보다 필요성에 대해서만 어떤 공감을 가지는 정도로 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서로 그래서 어떤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반감을 가지지 말고 관심을 일단 더 보자. 어쨌든 미래는 다가온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일단은.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이 주제. 다음 시간에 또 이 주제로도 또 부자,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작은 사람, 큰 사람 얘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네, 안녕.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니도 인사해. 안녕. 안녕해. 여기 카메라에. 안녕해. 안녕. 그래, 넌 편집이야 그럼.